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코올과 페놀 17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OH에 관련된 작용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알코올과 페놀에 관련된 이 화학종 중심으로 볼 건데 OH기가 있고 여기 이제 에놀 같은 경우에도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쪽에 OH기가 붙어 있는 그런 전부 다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알코올들은 우리가 많이 합성을 해서 좋은 유기 용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목정이라고 해서 에탄올하고는 다른 그런 성분의 유기 용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치사량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흡입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보니까 15ml 정도만 이렇게 흡입을 하게 돼도 이제 실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00에서 150ml 정도 먹게 되면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취급하는 데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많은 유기 용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취급상의 그런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를 당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뉴스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그냥 뭐 일반적인 에탄올로 동등하게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알켄이죠. 알켄에다가 산성 촉매 하에서 물하고 같이 반응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250도씨이고 저러한 산성 상태에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실험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과격한 상황의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250 정도 뭐 이거가 아니고 이제 만약에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산성인데다가 온도도 높아야 되고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알코올을 우리가 제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코올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마일드하고 온화하고 좋은 환경으로 알코올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법을 취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에텐에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산성 촉매, 온도 그리고 물하고 반응시켜서 이와 같은 에탄올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벤젠 고리에다가 저렇게 그 OH기가 붙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그 알코올과 조금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챕터에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산성 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성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산성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페놀의 특징이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살리실레이트라고 여기 돼 있죠. OH기하고 COO가 같이 있는 작용기가 에스터하고 OH계가 같이 있는 그런 알코올. 이것도 이제 알코올 종류의 하나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알코올과 알코올 OH계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페놀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화학종들이 바로 이 공통점이 벤젠에 OH기가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알코올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그리고 이제 3차 알코올이라고 나누죠. 그래서 1차 알코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OH기가 붙어 있는 이 탄소에 알킬기가 하나가 붙어 있으면 1차 알코올, OH기가 붙어 있는 이 탄소에 알킬기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2차 알코올, 세 개가 붙어 있으면 각각 3차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을부터 산화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알데하이드나 케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뭐 산화가 안 되는 알코올도 있고요. 거꾸로 다른 에스터나 케톤이나 뭐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알코올로 환원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의 주 메인은 아무래도 알코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1차, 2차, 3차 알코올을 우리가 명명하는 방법도 조금 알아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벤젠고리에 알코올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벤잘데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는 탄소 옆에 바로 이렇게 알코올이 있으려면은 알릴 알코올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이 알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명법이나 구조 같은 것들을 잘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결합 옆에 있는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이 알코올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하고
알코올이라고 작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에 붙어있는 알킬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건 3차 알코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명명을 한다 그러면 털트뷰틸 알코올이라고도 읽지만 이 메틸, 그 다음에 알코올을 중심으로 해서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틸, 이 프로파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얘가 가지로 치고 요거를 전체 가지로 제일 긴 사슬 가지로 치기 때문에 이 프로판올, 그래서 이 메틸 이프로파놀이나 아니면 털트뷰틸 알코올이라는 말을 명명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 끝에 OH가 2개가 있으면 보통 글라이콜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아니면 1, 1번, 2번에 붙어 있으니까 에탄올, 에탄, 그 다음에 다이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에테인이잖아요. ANE. 그 E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명명에 들어갔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서 프로판, PANE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략이 됐어요. 그 이유는 E하고 O의 모음이 겹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알파벳 E가 생략이 됐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모음 겹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에테인 그대로 쓰고 다이올 이렇게 썼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명명에 T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페인이라는 명명에서 E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게 이제 명명법 체계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환기가 2개 붙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올소 메타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N메틸이라고 표현을 했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알코올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페놀, 올, 알코올 요걸 중심으로 해서 얘가 가지로 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N메틸페놀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크레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도 알코올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코올 중심으로 해서 봐서 2번, 3번, 4번 2번, 4번 자리에 나이트로가 붙어 있는데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2, 4 다이나이트로 페놀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나 페놀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사슬할 때 했었던 그 명명법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방금 전에 했던 그 알파벳의 그 모음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서 생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알코올이나 페놀 같은 부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IUPAC 명에서도 관용명을 상당히 많이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용적인 용어를 우리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일반적인 알코올과 페놀의 성질을 한번 보면 이 그림이 뭐 할 때 나왔었냐면 바로 수소 결합을 할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메탄올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 수소 3개의 OH, 그 다음에 여기는 OH, 이 O하고 이 H 사이에 지금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게 바로 수소결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 물론 분자와 다른 분자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분자 안에 있는 인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 간의 인력을 따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게 바로 이 수소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인력이 끈끈하겠죠. 더 결합이 잘 되겠죠. 그래서 끓는 점, 볼링 포인트가 다른 물질, 즉 다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분자량이 비슷한 화학 종들을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건 말 자체가 이 분자 간의 인력의 척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알코올이나 이 페놀이나 다른 물하고 비슷한 점이 약한 산성과 약한 염기성을 2가지 다 가지고 있다. 물도 그렇죠. 내가 상대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성이 되기도 하고 염기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페놀이나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다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역할을 좀 다르게 한다는 거. 그래서 양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한 염기로서 작용을 할 경우에 알코올이나 페놀은 센산하고 가역적으로 반응을 해서 요 옥소늄 이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HX, 즉 이거의 센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요 센산하고 알코올하고 반응을 할 때 이때 알코올의 역할은 바로 염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센산하고 반응을 했을 경우에 생성되는 게 옥소늄 이온인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염기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AR이라고 하는 거는 고리, 벤젠 고리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H2O 플러스를 만들게 된다 해서 얘도 역시 염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 OH계에 붙어 있었던 게 물을 용매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알콕시와 이온, 뭐 이게 막 활발하게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아주 약간 해리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물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가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수소는 전자를 잃어주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얘 거는 남겨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OH, 여기 그 RO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요렇게 그 다음에 HO3 플러스 상태로 요게 그 양성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니까 이거는 요번 입장에서는 뭡니까? 얘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 얘가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 이제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염기가 되기도 하고 요것처럼 산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 산이 돼서 수소를 내줬을 경우에는 알콕시와 이온이라는 요런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 페놀도 마찬가지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저와 같은 양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Y라고 하는 어떤 제2의 치환체가 붙을 때 지금 얘가 이제 어느 자리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소냐 메타냐 파라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중간하게 이제 걸쳐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물이 무슨 작용을 하겠다는 거죠? 얘가 전자를 제공을 해서 이 수소를 끌어내겠다는 얘기니까 이 수소는 전자를 내줘버리고 그 다음에 산소에 O- 하는 페녹시와 이온이 된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수소를 줬죠. 이 페놀도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산성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알코올과 그 다음에 뒤에서 보고 있는 요 페놀도 알코올의 종류이지만 저 페놀이 둘 다 어떤 산성의 역할을 해서 이 페녹시와 이온이나 알콕시와 이온을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얘네들이 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성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보기 위해서 KA는 HA분의 A- 그 다음에 H3O 플러스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용매 물로 사용했던 부분은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그대로 생략을 하고 나머지 화학 종들만 썼을 때 우리가 KA에다가 마이너스 로고 값을 채워주면 그게 pK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pK 값이 일반적으로 작다. pKa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더욱 산성 쪽에 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pKa 값하고 Ka 값하고의 어떤 관계를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Ka 값하고 pKa 값을 이제 정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pKa 값들이 이제 쭉 나열이 돼 있죠. 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H2O의 pKa 값이 15.74. 얘는 보통 우리가 그냥 뭐 16 정도로 보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에탄올하고 비슷하게.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자면은 물하고 에탄올하고 pKa를 따졌을 때 물이 더 약간 산성 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약산하고 센산하고의 값을 쭉 매겨놨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페놀은 이 정도의 자리쯤에 있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 자리쯤에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3차 알코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 알코올하고 1차 알코올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또 pKa가 1차 알코올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더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각 p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거는 더욱 산성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똑같은 알코올처럼 보이지만 요 1차 알코올의 에탄올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이 페놀하고는 그 pKa 값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 여기서 pK 값, 내가 얘가 산성인지 누가 더 센 산인지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것들의 짝 염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즉 수소를 떼어내고 나서 수소가 떨어지고 나서의 상태를 봤을 때 누가 더 안정한가를 따져서 그 정도를 가지고 더 산성이다. 왜냐하면 더 센 산의 짝 염기가 더 아주 약한 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는 방법도 pKa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좋은 방법이다.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